임현식 씨는 1945년 12월 31일 전라북도 순창에서 태어났으며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경제적 기적으로 성장한 79년의 격동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2025년 79세인 그는 백발과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가득 찬 깊은 눈을 가진 단순하고 경험 많은 남자입니다. 임현식 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62년 비극적인 사고로 가장 어린 동생 임현태를 잃은 것이었으며 전후의 고난 속에서 가족을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이 남았다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임현식은 순창의 가난한 농가에서 자랐는데 그곳은 땅이 척박하고 삶이 힘들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는 불과 5살이었고 그의 동생 현태는 1살이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마을을 떠나 부산 근처의 비좁은 임시 오두막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임재호는 전쟁 중에 과로로 사망하였고 어머니 김옥선은 가난 속에서 4명의 아이를 홀로 키웠습니다. 약하지만 똑똑한 막내 현태는 가족의 가장 큰 희망이다. 현태는 17살이던 1962년 공업중학교 입학시험에 막 합격한 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17살이었던 임현식이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갔다. 그녀를 품에 안았지만 숨도 쉬지 않았어요. 울고 이름만 부를 수 있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큰딸 임남실에게 말했다. 그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형의 무력감이기도 했습니다. 현태가 죽자 그의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2년 만에 병과 슬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임현식 씨는 공부라는 꿈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로 생계를 이어가며 남은 2동생을 키우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순창의 강둑에 혼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내가 더 강했더라면, 내가 당신을 더 잘 보호했더라면 아마도 우리 가족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슬픔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고 그가 79년의 인생 내내 간직한 기억으로 남았다. 임현식의 인생은 가난한 청년에서 순창에서 작지만 명성 있는 가구 공장의 주인으로 성장하기까지 길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부할 기회는 없었지만 뛰어난 손재주와 강한 의지로 전라북도의 전통 직업인 목공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며 안정된 삶을 꾸려나갔다. 1962년 동생이 사망하자 임현식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짐꾼, 건설 노동자, 목재장에서 일하는 등 힘든 직업부터 시작했습니다. 1965년 그는 20세의 나이로 홍대 지역의 어느 옛 목수에게 견습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근면함과 창의력으로 테이블, 의자, 나무 캐비닛, 기타 정교한 수공예품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1970년에는 순창에 현식목공이라는 작은 목공 공방을 열 만큼 돈을 모았다. 이 작업장에는 처음에 근로자가 3명뿐이었으며 지역 가족들을 위해 테이블과 의자를 만드는 것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품의 품질과 헌신 덕분에 그의 명성은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임현식의 가장 큰 성공은 한국이 경제 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작업장은 전주와 광주의 여러 소규모 호텔 체인의 가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전통적인 한국 스타일과 현대성이 결합된 캐비닛과 침대를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1990년경에는 현식목공은 직원 20명 규모로 성장했고 연매출은 약 3억 원으로 당시로서는 상당한 규모였다. 그는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는 가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동안 그의 공장은 고객 파산으로 인해 많은 대형 계약을 잃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1998년 그는 빚을 갚기 위해 가문의 토지 일부를 팔아야 했는데 이 결정은
수년간 그를 괴롭혔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 재단 앞에서 울었어요. 조상을 배신한 것 같았어요. 아들 임금실에게 한 말이다.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은 그를 여러 번 울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위기 이후 그는 공장을 복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접 배달까지 했습니다. 2000년 순창의 어느 학교에서 큰 계약을 따냈을 때 그는 학교 정문 앞에 서서 자신이 만든 책상을 바라보며 흐느끼곤 했습니다. 현태를 생각해 살아계셨다면 나를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출산 후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그러한 인내심 덕분에 그는 자신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었고 2010년 은퇴할 무렵 그의 작업장은 여전히 지역 목공 산업계에서 존경받는 이름이었습니다. 임현식은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항상 가족을 위해 안정된 삶을 쌓고 사회에 지속 가능한 가치를 남기기를 열망합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세 자녀 임남실, 임금실, 임은실을 친절하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키운 것입니다. 그는 공부할 수단이 없었지만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실은 교사가 되고 금실은 엔지니어로 일하고 은실은 소규모 사업을 시작한다. 그는 2015년 가족 모임에서 저는 돈은 남기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지식과 자존감을 물려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항상 순창의 전통 목공 기술을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1990년대에 산업용 가구가 시장에 넘쳐났을 때 그는 대량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거부하고 손수 만든 제품 생산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목공 직업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마을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목공 기술을 가르칩니다. 내가 죽을 때 누군가 내가 만든 테이블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는 2005년에 한 학생에게 말했다. 이 업적은 그가 만든 제품의 그의 경력 동안 10,000개 이상 뿐만 아니라 그가 지역 문화를 보존한 방식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임현식은 또한 자신의 고향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2000년부터 수익금 일부를 순창의 학교와 문화관을 보수하는 데 기부해왔다. 그는 직접 벤치를 만들어 마을 공원에 주었고 그곳에 자주 앉아서 형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돈은 많지 않지만 손은 있습니다. 저는 그 손들을 좋은 일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며 2010년에는 그의 조용한 기여에 대해 순창군청으로부터 공로증을 받았습니다. 임현식은 1972년에 서동자와 결혼했는데 당시 그는 27세였고 서동자는 25세였다. 그들은 당시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중매를 통해 만났습니다. 동자는 전주의 작은 상인 집안의 딸로 온화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어려운 시절에도 늘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2025년까지 50년 이상 지속되었고 힘든 시기에 그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실, 금실, 은실이라는 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손주도 7명이나 두어 대가족을 이루고 있어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임현식은 동자를 만나기 전 1967년 서울에서 일하면서 박수진이라는 여인을 짝사랑했다. 수진은 자신이 수업을 맡았던 목재소 주인의 딸로 아름답고 상냥한 여인이었다. 그는 첫눈에 그녀에게 반했지만 가난한 환경이 부끄러워서 감히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1969년 수진이 부유한 엔지니어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울을 떠나 순창으로 갔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슬픈 게 아니야. 그는 딸 은실에게 말했다. 감히 말할 수 없어서 슬픈 거야. 기회를 놓쳤으니까. 동자와의 결혼 생활은 지속되기는 했지만 어려움도 없지 않았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그와 그의 아내는 돈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어느 날 동자가 걱정 속에 사는 게 지겹다고 하자 동자는 그녀 앞에서 울며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아들 금실이와 다툰 뒤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자는 언제나 그의 곁에서 그가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그 폭풍 속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임현식 씨의 아내 서동자 씨는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로 누구보다 그의 마음속 슬픔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2020년 가족 채팅에서 그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동생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현태의 기일이 올 때마다 저는 그가 재단에 멍하니 앉아있고 눈은 빨갛지만 누구 앞에서도 울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매우 슬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상 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자신을 비난했으니까요. 그녀는 그가 종종 한밤중에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날을 회상하듯 한숨을 쉬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자 씨는 1997년 위기 이후의 슬픔도 회상했다. 공장이 어려울 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가족을 괴롭혔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제 앞에서 울던 날 밤, 저는 그냥 껴안고 돈은 필요 없고 건강만 바라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 슬픔이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게 했어요. 딸 남실과 함께 요리를 하면서 동자 씨가 말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살지만 가끔은 그가 자신을 위해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덧붙여 말했다. 그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2025년에 79세가 되는 임현식 씨는 전쟁과 빈곤,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겪으며 살아온 회복력 있는 한국인의 전형이다. 그의 가장 큰 슬픔, 즉 형제의 죽음과 가족의 고난은 그를 강인하면서도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많은 실패와 눈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목수에서 명망 있는 작업장 주인으로 거듭난 그의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입니다. 그의 업적은 자녀 양육부터 목공 기술을 보존하고 조국에 기여한 것까지 그의 야망과 연민의 결과입니다. 사랑과 결혼은 그에게 기쁨과 슬픔을 모두 안겨주었지만 아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은 그에게 가장 큰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운수는 근면한 삶을 반영하며 서동자의 내레이션을 통해 우리는 항상 상처를 안고